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차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철웅입니다. 2025년 한 해는 격동의 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 대한민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 해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9대 도봉구의 임기도 이제 마지막 반년만을 남겨둔 마지막 정례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모집 공고와 12월 재공고를 낸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 기존 공고문과는 다른 이례적인 신청 자격을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은 도봉 2동에 위치하여 도봉동 지역과 창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삶이 어려운 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지역사회복지기관입니다. 현재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법인에서 향후 5년간 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더 이상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와서 현재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탁법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례적이고 이상한 우연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기간만 살펴보아도 도봉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체를 여러 차례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왔고 현재도 여러 시설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앞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모집 공고에만 이례적인 신청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공고된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모집 공고문 중에 신청 자격에 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서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을 신청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단서 조항을 그 밑에 달아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당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기관도 가능이라고 이례적인 추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도만 도봉구청의 수탁자 모집 공고를 살펴봐도 이런 단서 조항을 제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오직 이번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에만 나오는 단서 조항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현재 수탁자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인 창동 어르신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도 신청 자격 부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서울시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집 공고도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지난 4월에 모집한 도봉가족센터 모집 공고에서도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의 소재, 또 주관부서가 동일한 지난 24년 12월에 모집한 도봉푸드뱅크 마켓센터 모집 공고에서도 신청 자격을 서울시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또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모집 공고에서도 신청 자격을 서울시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등 지난 10여 년간 위탁을 진행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센터 등 그 어느 한 곳도 주사무소가 서울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경우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단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수탁자 공모를 하고 있는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마저도 지난 5년 전 수탁자 공모 시에 서울시의 주소재지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재 주사무소가 용산에 위치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바로 위탁 선정 시 지역을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도 소재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주소재지를 가지고 있어도 응모가 가능한데 신청 자격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을 내려준 서울시에서도 정작
시립복지시설 위탁 공고에서는 신청 자격을 서울시의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이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타 자치구 상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주 소재지를 서울시 외에 가능한 자격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기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번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이런 단서 조항이 달리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위탁 관련 여러 상황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참으로 이상한 우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위탁 공고문의 이례적인 신청 자격 기준과 함께 1차 모집 공고에 응모한 단 한 곳의 법인이 경기도 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계통에서는 누구나 위탁을 받아 운영해 보고 싶어하는 소위 인기 있는 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신청 자격을 제시한 이번만 서울시에 소재한 수많은 법인 중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고 우연히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법인만이 지원하여 재공고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재공고 후에 결국 이 한 곳만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위탁기관 운영법인 모집에 단 한 곳도 신청하게 하지 않게 된 데에는 사회복지계에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응모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사회복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곳만 신청한 법인은 지금까지 다른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한 적이 없고 오직 법인 설립 직영 요양시설만을 운영하였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기관 위탁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신청 법인의 이 사진을 보면 다수가 도봉 지역의 한 종교시설 소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이사 중에 한 분은 이 종교시설 신도이시면서 퇴직한 도봉구청 고위 간부 출신이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위탁 업무와 관련 있는 도봉구청 간부가 이 종교시설의 신도이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간부의 가족이 도봉구청 간부이기도 합니다. 또 위탁 조건으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신청 법인은 시설장을 사전에 모집하고 채용하여 수탁 신청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연히 유일하게 신청한 법인에서 채용된 시설장이 현 사회복지관 시설장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지역의 특정 종교시설에서 위 기관을 위탁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특정 종교시설이 도봉구로부터 다른 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데 위탁받은 시설을 모집할 때도 동일하게 주소재지를 서울시에 주소재지를 둔 법인으로 동일했고 서울시에 주소재지를 둔 법인을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이 특별한 단서 조항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누가 왜 이런 단서 조항을 필요로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았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위탁 심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자 합니다. 앞에 우연과 연결되어 수탁 신청 법인의 이사록을 보면 현재까지 법인이 직영하는 시설만 운영하였기에 직영하는 시설과 관련된 법인의 업무를 법인 운영시설의 사무국장에게 법인 직책 수당을 주어 담당하게 하였으나 위탁 운영을 위해 법인 별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실무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법인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의 종류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사업 운영의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이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겠다고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탁심사 시 진행되는 평가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맞춤형 단서 조항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소재 법인의 위탁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탁 심사 기준에는 운영 주체의 공신력, 즉 신청 법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법인의 형태와 정관 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를 배점에 넣고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신청법인은 정관의 목적 사업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정 시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감점사항이 맞습니다. 또 법인의 사업 수행 역량 수준 평가 항목에는 꽤 높은 배점을 배정하고 상근 인력의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 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상근 인력 보유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또한 감점사항이 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가 기준은 도봉구청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니까요. 점수의 배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법인의 공신력과 정량평가의 기준에서 감점이 높으면 수탁자로 선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의원들이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겹치고 겹쳐진 상황인지, 문제의 소지는 또 없는지,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공개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우연처럼 반복되어지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신청 자격을 다시 제시하고 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팩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종이팩은 고급 펄프지로 만들어져 재활용을 하면 더 질 좋은 재활용 용지로 만들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환경 보존을 위해 자원 순환 체계를 더 세부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이팩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보존을 위해 사용하고 난 폐기물들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여 환경의 파괴를 줄이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던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도 자원 재활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활용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질 좋은 재활용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수정해야 할 중요한 재활용 자원으로 종이팩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이 우유팩으로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이팩은 식품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로 다른 종이 제품 생산보다 더 질 좋은 고급 펄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난 종이팩 폐기물을 현실에서는 적절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일반 종이 재활용 폐기물과 혼합되어 재활용 처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투명 플라스틱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급 펄프지를 사용하여 생산되기에 되는 종이팩은 재활용 시 매우 고급 재생 종이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재생 종이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순환 과정을 세부적으로 구축해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 분리수거 시 종이팩을 별도 분리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일부 공동주택 등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수집하기도 하고 주민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는 거의 일반 종이와 혼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일반 종이와 혼합되어 재활용 처리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비율이 높아서 재활용은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에 투명 플라스틱의 세부적인 재활용을 제도화한 이유가 투명 플라스틱은 재활용하면 음식 용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팩을 투명 플라스틱과 같이 세부적 재활용 과정을 구축하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더욱 잘 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강북구나 노원구 등 자치구를 보면 종이팩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재활용 과정을 직접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도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민관이 같이 개최하여 종이팩 재활용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시민단체,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 재활용품 수거업체, 직접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처리업체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협약을 맺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종이팩 재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에 대한 세부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이팩의 재활용은 현재 종이류 재활용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팩의 특성상 재활용을 위한 공정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좀 더 전문적인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활용 업체들이 일반 종이로 일괄 처리해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점점 높아지면서 재활용 처리 업체의 활용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도봉구청이 종이팩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타구의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의 종이팩 분리수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고, 종이팩 재활용 가능 업체와 연계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노동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차별된 생활 밀착형 노동정책 시행을 위해 노동 전문관 채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생활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상 중에서 노동인구를 살펴보면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 중에 95% 정도가 노동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또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 현황을 보더라도 9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도봉군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노동 취약계층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강북권의 자치구들은 생활구민들의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도봉구가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한 도봉구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봉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노동 환경과 노동 여건의 개선 정책을 우리 도봉구만의 실정을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노동정책 5개년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도봉구의 노동 환경 실태와 노동자의 노동 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와 분석을 정책으로 반영할 체계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노동 정책의 분야는 도봉구의 경제적 현황과 노동 환경, 노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하는데 우리 도봉구청 노동 담당 부서의 현실을 보면 사업과 역할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동 전문관을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동 전문가는 노동 분야에 특화된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노동자의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 도봉구의 실정에 맞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 친화적 사업을 통해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도봉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도봉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 전문관의 채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9대 도봉구의 임기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 행정의 바른 기틀을 마련하여 행복한 도봉구, 발전하는 도봉구를 만들어 가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또한 31만 도봉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남은 기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